見ててこの天井台念じられるほどに広いなってそれにすごい綺麗。ロボットもさるよね。こんなにまるで未来みたいだね。 일본은 인구 1억 2천만 명이 넘는 나라, 한국보다 약 2.4배 크지만 의외로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을 거의 모른다. 뉴스에서는 한류나 정치 갈등만 다뤄질 뿐 실제 한국의 모습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식민지의 상처를 겪으며 일본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여전히 품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토의 한 명문고 교사와 일본 언론 기자가 처음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천장이 끝없이 높고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인사하며 공항 저녁이 거울처럼 빛났다. 이게 정말 한국인가? 그 한마디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다. 이 낯선 놀라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었다. 일본 사회가 잊고 있던 질문, 진정한 선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를 다시 꺼내게 만든 3분의 영상. 그 진실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자.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꼭 한번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카하시 료입니다. 도쿄신문 국제부 소속, 기자 경력 22년 차입니다. 숫자를 믿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수사보다 현장을 우선합니다. 그게 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까지는요. 2024년 11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편집국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봤어? 진짜야? 기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하나에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다카하시 데스크가 찾아 국제부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 영상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3분짜리 영상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 내부였습니다. 출근 시간대로 보였습니다. 혼잡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석만 비어 있었습니다. 일본도 똑같죠. 여기까진 평범했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석에 앉아있던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동시에요. 타이밍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0.5배속으로 확인했습니다. 3명 모두 노인을 보는 순간 기립했습니다. 신호를 주고받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회수 500만 돌파했어. 교토 명문고 교사가 올렸지. 댓글이 난리야. 데스크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창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감동이다, 우리도 배워야, 이게 시민의식이다, 찬사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띈 건 다른 댓글이었습니다. 연출 아니야? 방송국 기획물 같은데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럽다. 의혹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장 가봐. 확인하고 와. 데스크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치가 선행되고 감정은 뒤따른다. 이게 제 원칙입니다. 500만 조회수요? 숫자가 기사를 흔듭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K-팝은 압니다. 드라마도 유명하죠. 하지만 시스템은 과장됐다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취재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혼잡한 대도시, 빠른 속도, 격렬한 에너지. 질서보다는 역동성의 나라였습니다. 한국 미화 프레임 조심해. 양쪽 다 확인하고 와. 데스크의 당부였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취재는 민감합니다. 찬양으로 쓰면 친한파 소리 듣습니다. 비판으로 쓰면 혐한 프레임에 갇힙니다. 팩트만 필요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지하철 4개 노선, 공항 동선, 경복궁 외국인 응대, 학교 급식 질서, 상점 민원 처리. 각 항목마다 관찰 프로토콜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노약자석 관찰은 디테일하게 설계했습니다. 시간대별 혼잡도 측정, 좌석 공백률 기록, 양보 행동 발생 빈도, 동시 기립 재현 여부. 연출이라면 들킵니다. 일상이면 반복됩니다. 이게 제 가설이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그 30초를 10번도 넘게 돌렸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동시, 정말 동시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입니까? 유튜브 댓글을 다시 읽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우리도 저래야 한다 vs 연출이 확실하다 진영이 나뉘었습니다. 저는 어느 쪽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끝내자. 그게 제 결심이었습니다. 장비를 챙겼습니다. 바디캠 2대, 소형 카메라 2대, 소음계, 시간 기록계. 얼굴 식별 불가 처리 원칙도 정했습니다. 윤리적 촬영 가이드라인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기자는 관찰자입니다. 침입자가 되면 안 됩니다. 출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영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일어섰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무관심했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왜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까? 정답은 현장에 있다. 저는 수첩에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편집국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였습니다. 가방을 쌌습니다. 카메라 배터리를 확인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또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600만을 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만이 늘었습니다. 논쟁도 격해졌습니다. 한국을 너무 띄운다 일본을 비하하는 거다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네다 공항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탑승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분의 파괴력 확인하러 갑니다. 이륙했습니다. 도쿄 야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관찰 프로토콜을 다시 읽었습니다. 연출 개연성 체크 항목이 17개였습니다. 일상성 확인 항목이 23개였습니다. 모두 확인할 겁니다. 객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승객들이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만약 연출이라면 어떻게 잡아낼까? 만약 일상이라면 어떻게 증명할까?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커피만 3잔 마셨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한반도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안선이 선명했습니다. 착륙 준비 신호가 켜졌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공항 동선 측정부터 시작할 겁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22년 기자 생활에서 이런 긴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저 영상이 연출이 아니라 일상이라면, 그럼 제가 알던 상식이 틀린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스위치를 켰습니다. 시간 기록계를 작동시켰습니다. 현장은 답을 압니다. 지금부터 확인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시간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서울 시내까지의 모든 동선을 측정할 겁니다.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가 동시에 표기돼 있었습니다. 일본어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류가 없었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대기 인원이 50명 정도였습니다. 예상 시간은 20분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7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심사대가 12개 동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유창한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 국적을 확인하고 언어를 바꾼 겁니까? 취재입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3분 만에 나왔습니다. 도쿄 하네다는 보통 15분 걸립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질문 하나 없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니 당연하죠. 하지만 절차가 매끄러웠습니다.
막히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왔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시 34분.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까지 17분 걸렸습니다. 도쿄는 평균 40분입니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통 안내판을 찾았습니다. 공항철도 리무진 버스, 택시. 선택지가 명확했습니다. 화살표가 정확했습니다. 길을 헤맬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항철도 매표소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서울역까지 어떻게 가나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직통열차 타시면 43분 걸립니다. 저기 3번 게이트입니다. 역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일본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필요하신 거 더 있으세요? 미소가 진짜였습니다. 매뉴얼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합니다. 표를 샀습니다. 자동 발매기도 일본어를 지원했습니다. 터치스크린이 반응이 빨랐습니다. 결제가 3초 만에 끝났습니다. 영수증이 깔끔하게 출력됐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대합실이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의자 간격이 넓었습니다. 캐리어를 놓을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 3분 후 도착 정시성을 확인할 기회였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정확히 3분 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열차에 탔습니다. 좌석이 넓었습니다.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충전 포트도 있었습니다. 일본 신칸센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편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속이 부드러웠습니다. 소음이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와 나란히 달렸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입국 17분, 언어 지원 완벽, 교통 연결 매끄러움. 숫자가 쌓였습니다. 친절은 이벤트가 아니다. 절차다. 이 문장을 적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22년 기자 생활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공항 하나에 이렇게 동요하다니. 옆자리에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앉았습니다. 영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배려하는 톤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답례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교감에서 느꼈습니다. 공손함이 습관이구나. 강요가 아니라 문화구나. 차장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김포공항입니다. 한국어에 이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나왔습니다.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일본어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김포공항역을 지났습니다. 승객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 탔습니다. 밀지 않았습니다.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를 건넜습니다. 강폭이 넓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표지판 하나가 도시의 철학을 증언한다.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다국어 표기는 배려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존중입니다. 외국인을 손님으로 대하는 태도가 시스템에 녹아 있었습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곧 서울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역사가 보였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옛것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멈췄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43분 정확히 걸렸습니다. 광고 문구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정시성을 지켰습니다. 플랫폼에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동선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내리는 길과 타는 길이 달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속도가 적당했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양쪽에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노인도 안전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개찰구를 나왔습니다. 역 구내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왔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내 데스크를 찾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은 어디서 타나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B1층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저쪽 에스컬레이터 타세요. 역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관광이세요? 취재입니다. 아, 기자시군요. 좋은 기사 쓰세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찾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 회의론에 균열이 생겼다. 이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직 지하철도 안 탔습니다. 시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벌써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공항에서 역까지 단 1시간 만에요.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란 선 뒤에 섰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차내를 둘러봤습니다. 좌석 배치를 확인했습니다. 일반석과 노약자석이 명확히 구분돼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은 연두색이었습니다. 눈에 잘 띄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혼잡 시간대인데도요. 일반석은 거의 다 찼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텅 비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법적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습니다. 카메라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관찰 프로토콜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은 예비 관찰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측정할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시청역, 을지로입구역을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제 봅니다. 영상 속 그 순간을 직접 보는 겁니다. 일반석에 앉아있던 한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노인이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시 기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연출 같지 않았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1차 관찰 노약자석 공백 유지 확인. 양보 행동 1건 발생. 자연스러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을지로 3가역에 내렸습니다. 호텔로 가야 했습니다. 체크인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역 구내를 걸었습니다.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출구가 명확했습니다. 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고층 빌딩들, 네온사인 사람들. 역동적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를 지켰습니다. 사람들도 지켰습니다. 차들이 멈췄습니다. 보행자가 우선이었습니다. 호텔을 찾았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입국 17분, 언어지원 영건 오류, 교통 연결 매끄러움, 정시성 100%, 노약자석 공백 유지 확인.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의지의 형상입니다. 한국은 외국인 배려를 프로세스 레벨로 구현했습니다. 친절이 이벤트가 아니라 절차였습니다. 도시는 시험대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됩니다. 4개 노선, 16회 관찰, 시간대별 측정. 영상 속 동시 양보가 우연인지 일상인지 확인할 겁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내일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호선 아침 7시, 3호선 오전 11시, 4호선 오후 3시, 9호선 저녁 6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3명이 동시에 일어서는 장면. 내일 제가 직접 목격할 수 있을까요? 막히지 않는 공항, 정확한 다국어 표기, 비어있는 노약자석. 오늘 하루만으로도 편견이 흔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을 취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검증하러 왔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할 겁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 7시 호텔을 나왔습니다. 명동역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청소차가 지나갔습니다. 물을 뿌리며 도로를 닦았습니다. 인도도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걸으면서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휴지를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렸습니다. 당연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분리수거함을 봤습니다. 종이,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 명확히 구분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분류해서 버렸습니다. 혼합 배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밀도.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명동은 번화가입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소음계를 꺼냈습니다.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도쿄 시부야보다 7데시벨 낮았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신호등을 봤습니다. 잔여 시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12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노인도 여유 있게 건널 수 있었습니다. 턱이 낮았습니다.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완만했습니다. 휠체어도 쉽게 오갈 수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자를 먼저 계산했다. 도시 설계 철학이 보였습니다. 건강한 성인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배려한 구조였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물을 하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가격이 정확했습니다. 바가지가 없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다른 가격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국적을 파악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를 받았습니다. 맛을 봤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출근 시간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신호를 지켰습니다. 새치기가 없었습니다. 한 노인이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느렸습니다. 신호가 바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차들이 기다렸습니다.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다 건넜습니다.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당연한 일처럼 진행됐습니다. 인내심이 문화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가게마다 가격표가 명확했습니다. 정찰제였습니다. 흥정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상 가능한 거래 신뢰의 기반이었습니다. 한 식당 앞을 지나갔습니다. 메뉴판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돼 있었습니다. 가격도 병기돼 있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몇 분이세요?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한 명입니다.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아, 일본 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메뉴를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반찬도 함께 나왔습니다. 공짜였습니다. 리필도 가능했습니다. 후하다고 느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1만 원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비슷한 식사는 1,500엔 정도입니다. 환율을 계산하니 비슷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늘도 있었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쉼을 설계한 도시. 상업지구 한가운데 공원이 있었습니다. 매출만 생각했다면 여기도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하지만 쉼터를 남겨뒀습니다. 도시 회복력을 고려한 설계였습니다. 벤치에 노인 두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쫓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골목 상점들을 둘러봤습니다. 화장품 가게, 의류 매장, 기념품점. 직원들이 친절했습니다. 강매하지 않았습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구경하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뒀습니다. 쫓아다니며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편했습니다. 제품을 둘러봤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인율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투명했습니다. 숨겨진 비용이 없었습니다. 하나 샀습니다. 선물용이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표시된 가격과 일치했습니다. 속임수가 없었습니다.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합니다. 정성스럽게 포장해줬습니다. 리본까지 달아줬습니다. 추가 비용 없이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래가 예측 가능했습니다.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관찰 일정이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친절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길을 물었을 때 친절히 알려주는 사람. 문을 잡아주는 사람. 지나가며 가볍게 인사하는 사람. 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적됐습니다. 친절은 튀지 않지만 누적된다. 규범이 공기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실천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저강도로 상시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질서는 경찰이 아니라 사람이 만듭니다. 거리에 경찰이 많지 않았습니다. CCTV도 도쿄보다 적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질서가 유지됐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혼잡했습니다. 하지만 밀지 않았습니다. 새치기가 없었습니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탔습니다. 질서가 자연스러웠습니다. 차내로 들어갔습니다. 혼잡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세 자리 모두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석에 빽빽이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엔 앉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얼굴이 나오지 않게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관찰입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석에서 두 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노인을 봤습니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노인이 노약자석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무관심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선행이 뉴스가 아닌 도시 그게 더 강하다. 저는 녹화를 계속했습니다.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시간, 장소,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역, 또 다음 역. 관찰을 이어갔습니다. 노약자가 탈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양보가 일어났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시청역에 내렸습니다. 환승했습니다. 다른 노선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3호선으로 갔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양보가 일어났습니다. 규범이 작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역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또 정찰제였습니다. 또 친절했습니다.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오후에도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4호선, 9호선. 노선을 바꿔가며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일관됐습니다. 노약자석 공백 유지율 95%. 양보 행동 발생률 87%. 동시 또는 준동시 기립 관찰 3회.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윤리적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했습니다. 얼굴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제 지하철이 남았다. 아직 결정적 장면은 못 봤습니다. 3명 동시 기립. 영상에서 본 그 순간.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규범이 공기처럼 작동하는 도시. 내일은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겁니다.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릅니다. 관찰 프로토콜을 완벽히 실행할 날입니다. 2호선, 3호선, 4회 반복 관찰. 시간대별, 혼잡도별 측정.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동시 양보의 재현성 확인.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바디캠 2대, 소형 카메라 2대, 예비 배터리 4개. 각도를 미리 계산했습니다. 얼굴 식별 불가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기자는 관찰자입니다. 침입자가 되면 안 됩니다. 2호선 시청역에서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근 피크 시간대였습니다. 플랫폼이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탔습니다. 혼잡했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노약자석과 일반석이 모두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새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노약자가 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양보도 없었습니다. 4번째 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셨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일반석에서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동시 기립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만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 장면과는 달랐습니다. 우연이면 어쩌지?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그 영상이 정말 특수한 순간이었다면, 만약 재현되지 않는다면, 진정했습니다. 아직 3회가 남았습니다. 샘플 사이즈를 늘려야 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렸습니다. 환승했습니다. 3호선으로 갔습니다. 2번째 라운드였습니다. 3호선도 혼잡했습니다. 탔습니다. 역시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대기했습니다. 5 정거장을 지났습니다. 노인이 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유지했습니다. 안국역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일반석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2명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동시에요. 하지만 완벽한 동시는 아니었습니다. 0.5초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노약자석으로 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주변은 무관심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 일부가 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각도가 나빴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아니, 분노가 아닙니다. 답답함입니다. 좋은 장면을 놓쳤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내렸습니다. 2호선으로 환승했습니다. 장비를 재조정했습니다. 각도를 수정했습니다. 더 낮게, 더 측면에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3번째 라운드였습니다. 오후 2시 혼잡도가 낮아진 시간대였습니다. 조건이 달랐습니다. 좌석이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노약자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석에 앉았습니다. 노약자석은 남겨뒀습니다. 카메라를 재배치했습니다. 이번엔 완벽했습니다. 얼굴은 안 나오고 동작만 포착되는 각도였습니다. 신당역, 상황심리역을 지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노인이 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왕십리역이었습니다. 환승역이라 사람이 많이 탔습니다. 그중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등이 굽으셨습니다.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반석에서 3명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요. 정확히 동시였습니다.
타이밍이 일치했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신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노약자석으로 가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고맙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세 젊은이는 대답 없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포착했습니다. 영상 속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녹화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닙니다. 강제도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내재화된 규범입니다. 건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진정했습니다. 기자는 리트라이 한다. 다시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였습니다. 검증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현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열차를 탔습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퇴근 시간대였습니다. 다시 혼잡해졌습니다. 노약자석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았습니다. 이제 익숙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구의역, 강변역을 지났습니다. 잠실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부부가 타셨습니다. 서로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일반석에서 2명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동시였습니다. 노부부가 나란히 앉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상에 젖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로 기록했습니다. 시간, 장소, 인원, 동시성 정도. 잠실나루역에서 내렸습니다. 오늘 관찰을 종료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았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왕십리역 장면을 재생했습니다. 0.25배속으로 봤습니다. 3명의 기립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 0.00초, 두 번째 사람 0.03초, 세 번째 사람 0.05초, 오차 범위 0.05초. 인간의 반응 속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동시였습니다. 얼굴 식별 가능성을 체크했습니다. 모두 불가능했습니다. 윤리 기준을 지켰습니다. 사용 가능한 영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4회 라운드, 노약자 탑승 6회 관찰, 양보 행동 6회 발생, 발생률 100%, 동시 또는 준동시 기립 3회, 노약자석 공백 유지 44회. 이건 데이터다. 감정이 아닙니다. 인상이 아닙니다. 측정 가능하고 반복 가능한 현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윤리적 보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얼굴 식별 불가 처리 완료. 윤리적 촬영 원칙 준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목격자이 돼, 평가자는 아니다. 아직은. 기자의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칭찬하러 온 게 아닙니다. 비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기록하러 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백업도 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업로드했습니다. 분실하면 안 됩니다. 이건 증거입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강이 가까웠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강변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을 봤습니다. 한강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실루엣이 됐습니다. 규범은 보여주지 않으려는 법입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동합니다.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하게.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도쿄 편집국에 이메일을 썼습니다. 1차 현장 조사 완료. 재현성 확인. 영상 증거 확보. 3일 내 귀국 예정.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기사를 써야 합니다. 데이터를 정리해야 합니다. 논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도시가 숨 쉬었습니다. 배려가 작동했습니다. 선행이 뉴스가 아닌 도시. 그게 더 강합니다.
내일은 경복궁입니다. 역사를 봐야 합니다. 과거를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현재를 설명할 겁니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쓸 차례입니다. 경복궁 광화문 앞에 섰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입장권을 샀습니다. 3,000원이었습니다. 저렴했습니다. 문화유산 접근성이 높았습니다. 줄을 섰습니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광화문을 지났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목조 건축물이었습니다. 복원됐다고 들었습니다. 훼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어 가이드 투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어 투어도 있었습니다. 일본어 투어에 합류했습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1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졌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궁이었습니다. 하지만 1592년 임진왜란 때 불탔습니다. 담담한 톤이었습니다. 비난이 없었습니다. 사실만 서술했습니다. 273년 동안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1865년에 재건됐습니다. 하지만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또 훼손됐습니다. 역사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가이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일제는 궁궐 앞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세웠습니다. 궁궐을 가렸습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본인으로서 듣기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에 총독부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궁궐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복원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과거는 숨기지 않았다. 가이드의 설명은 공정했습니다. 감정을 싣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했습니다. 근정전 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품계석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서던 자리였습니다. 근정전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지붕 곡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처마가 우아했습니다. 곡선이 시간의 상처를 덮는다. 복원이었습니다. 원형 그대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과거를 되살리려는 노력이 보였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복원할 때 옛 사진과 기록을 참고했습니다.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일본인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일본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가이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답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동시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경회로로 갔습니다. 연못 위에 지어진 누각이었습니다. 물에 반사된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장소를 존중했습니다. 연못 옆에 섰습니다. 수면이 잔잔했습니다. 하늘이 비쳤습니다. 나무가 비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복원은 사죄의 반대말이 아니다. 약속의 다른 표현이다. 한국은 과거를 복원했습니다. 훼손당한 문화유산을 되살렸습니다. 이건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다시는 잃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향원정으로 걸어갔습니다. 연못 한가운데 작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다리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소풍을 왔습니다.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경청했습니다. 한 아이가 저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한국어 잘하세요. 조금만 합니다. 아이들과 짧게 대화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일본에서 왔습니다. 와, 저희 일본 가고 싶어요. 순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시끄러웠죠? 아니요, 귀여웠습니다.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분이세요? K-팝 좋아하세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 압니다. 저희는 애니메이션 좋아해요. 또래 교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과거는 없었습니다. 현재와 미래만 있었습니다. 미래는 아이들의 언어로 온다. 한 아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찍어요. 함께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V사인을 했습니다. 저도 따라했습니다. 연락처 교환해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SNS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일본 친구 생겼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가야지. 안녕히 계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치와 역사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기념품 가게로 갔습니다. 엽서를 샀습니다. 한국 전통 문양이 그려진 책갈피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직원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자연스러웠습니다. 친절했습니다. 한국 어떠세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가을에 오면 더 예뻐요. 역사의 무게 속에서도 현재의 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광화문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궁궐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복원된 건물들이 당당했습니다. 국격은 건물 높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화하지도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열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성숙한 태도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복원이라는 단어를 3번 적었습니다. 지하철 양보, 공항 시스템, 그리고 궁궐 복원.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과거를 직시하고 현재를 가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이게 시스템의 뿌리였습니다. 배려의 근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기사 이상의 것을 쓰고 있다. 저는 취재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으러 왔습니다. 하지만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기자로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습니다. 근정전, 경회로 학생들과의 사진. 기록이 쌓였습니다. 내일은 기사를 쓸 겁니다. 4일간의 관찰을 정리할 겁니다. 숫자와 영상, 그리고 경험을 엮을 겁니다. 논쟁이 예상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질 겁니다. 한국 미화 친한파 프레임이 씌워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왔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기사 구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의 축이 보였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편집국 책상에 앉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양보의 규범은 일상인가 도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질문 형식이었습니다. 팩트 중심이었습니다. 리드 문장을 썼습니다. 500만 조회수를 기록한 3분 영상. 서울 지하철에서 3명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는 장면. 연출인가 일상인가. 4일간의 현장 검증 결과를 보고한다. 본문을 채워갔습니다. 인천공항 동선 17분, 다국어 표기 0건. 오류, 노약자석 공백 유지율 95%, 양보 행동 발생률 87%, 동시 기립 관찰 3회. 숫자를 나열했습니다. 관찰 프로토콜을 설명했습니다. 윤리적 촬영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영상 일부를 캡처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경복궁 에피소드를 추가했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역사는 역사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금입니다.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을 썼습니다. 4일간의 관찰로 재현성을 확인했다. 동시 양보는 특수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었다. 규범이 내재화된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보인다. 신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전했습니다. 데스크에게 보냈습니다. 1시간 후 회의 소집 통보가 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편집국장, 국제부장, 데스크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붉은 펜 표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쟁이 예상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각오는 됐나요? 네. 국제부장이 말했습니다. 영상 공개는 신중해야 합니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습니다. 얼굴 식별 불가 처리했습니다. 윤리 기준을 지켰습니다. 한 데스크가 물었습니다. 비판에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데이터로 응답하겠습니다. 4회 라운드, 16시간 관찰, 영상 증거. 숫자가 말하게 하겠습니다. 편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일면 톱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갔습니다. 온라인에도 동시 게재됐습니다. 반응이 빨랐습니다. 1시간 만에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감동적이다. 우리도 배워야. 한국의 시민의식이 부럽다. 긍정적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연출이 분명하다. 한국을 너무 미화한다. 일본을 비하하는 기사다. 오후가 되자 우익 논객들이 움직였습니다. 트위터에 비판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쿄신문의 친한 프레임 객관성을 잃은 기자. 프레임이 취재를 덮는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4일간 관찰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프레임이 사실을 묻었습니다. 한 논객이 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다카하시 료는 과거에도 한국의 우호적인 기사를 썼다. 편향됐다. 신상 파헤치기가 시작됐습니다. 제 과거 기사들이 재조명됐습니다. 맥락이 왜곡됐습니다. 데스크가 불렀습니다. 후속 기사 준비하세요. 재현 실험 데이터, 다른 노선 검증 결과를 추가하세요. 알겠습니다. 데이터로 응답한다.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집니다. 숫자로 말해야 합니다. 후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9호선 추가 관찰 결과, 통계 분석, 전문가 인터뷰를 추가했습니다. 그때 이메일이 왔습니다. 교토의 그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다카하시 선생님, 기사 잘 봤습니다. 저희 학교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지하철에서 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도 질서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교육 현장이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더 많은 메일이 왔습니다. 저도 오사카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규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지 메시지였습니다. 학부모 한 분이 보낸 메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서울에 가보고 싶대요. 기사가 아이의 세계를 넓혀줬습니다. 아이들이 변했다. 그게 모든 기사보다 크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논쟁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메일들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편집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영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전문 공개는 위험합니다. 모자이크 일부 캡처만 사용합시다. 국제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텍스트 중심으로 가되 재현성 데이터를 강화합시다. 데스크의 제안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라인을 명확히 하세요. 우리의 편집 강령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편집국장이 말했습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영상은 최소한만 공개, 텍스트와 데이터 중심, 윤리기준 제명시. 기자는 선을 지켜야 강하다. 결의를 다졌습니다. 논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면 이깁니다. 후속 기사를 썼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관찰, 더 많은 증거. 3일 후 게재됐습니다. 비판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지지도 늘었습니다. 교사들, 학부모들, 시민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논쟁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영향은 남았습니다. 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배려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토론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변화가 보였습니다. 양보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됐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음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교사 인터뷰, 학생들과의 대화, 교육 시스템 비교.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선동가가 아니다. 기록자다. 기자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도 교육청이 발표했습니다. 한일 교사 교류 프로그램 신설. 브리핑 자료를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취지를 읽었습니다. 양국 교육 현장의 우수 사례 공유 및 상호 학습 기회 제공 계기 중 하나로 제 기사가 언급돼 있었습니다. 기자가 다리를 놨다. 환희가 밀려왔습니다. 제 기사가 정책을 움직였습니다. 보도가 현실을 바꿨습니다. 기자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교육청에 연락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동행 취재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일주일 후 교사 20명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교사들과 함께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교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빠르네요. 표지판이 친절하네요. 제가 느꼈던 것을 그들도 느꼈습니다. 서울 시내 학교로 갔습니다. 중학교였습니다.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사들이 나왔습니다. 양국 교사들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교실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전자칠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사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비안이 더 합리적입니다. 근거는 토론이 활발했습니다. 일본 교사 한 분이 메모했습니다. 학생 자율성이 높군요. 옆 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자율은 통제의 반대가 아니다. 깨달았습니다. 한국 교육은 학생을 믿었습니다. 규칙으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게 지하철 양보의 뿌리였습니다. 급식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떠들지 않았습니다.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배식을 받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먹었습니다. 끝나면 식판을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분리수거도 정확히 했습니다. 일본 교사들이 감탄했습니다. 지시하지 않는데도 질서가 있네요. 습관이 됐나 봅니다. 한국 교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훈련시켰습니까? 훈련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요. 급식 질서가 왜 필요한지 토론합니다. 학생들이 규칙을 만듭니다. 그러면 지킵니다. 학생 주도였습니다.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했습니다. 오후에 명동으로 갔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소상공인 응대를 관찰했습니다. 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물건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더 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불렀습니다. 1,000엔 더 주셨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직이 당연했습니다. 바가지가 없었습니다. 일본 교사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정직한 거래가 신뢰를 만드는군요. 네, 그리고 신뢰가 시장을 키웁니다. 정직이 시장을 넓힌다.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 신뢰를 택한 겁니다. 그게 한국 상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저녁에 토론 프로그램 출연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 방송국이었습니다. 한일 교육 비교 주제였습니다. 수락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갔습니다. 한국 교육 전문가, 일본 교사 대표, 저 이렇게 셋이 패널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다카하시 기자님, 한국 교육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학생 자율성 존중. 둘째, 이유 설명 중심 교육. 셋째, 학생 주도 규칙 형성. 한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문제가 많습니다.
입시 경쟁, 사교육.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울 점은 명확합니다. 일본 교사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학교에 적용하겠습니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찬반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싸움엔 데이터로. 저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관찰 결과, 재현성 데이터, 통계 분석.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말했습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일본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전자칠판 토론 수업, 급식 라인 질서, 정직한 상거래, 토론 프로그램. 모두 연결됐습니다. 작은 선행이 제도와 만날 때 사회는 가속한다. 제 기사가 씨앗이었습니다. 교사들이 물을 줬습니다. 정책이 햇빛이 됐습니다. 이제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도시가 살아 숨 쉬었습니다. 배움은 국경을 모른다. 저는 일본 기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나누는 게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탔습니다. 모두 메모로 가득한 노트를 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바로 적용하겠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항에서 헤어졌습니다. 저는 편집국으로 갔습니다. 기사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일 교사 교류, 배려가 배움이 되다. 기사의 목적은 칭찬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저는 한국을 이상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울 점을 기록합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빨라졌습니다.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이제 지속이 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책상에 앉아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사회 라운드, 16시간 관찰, 다중 기립 2회, 노약 자석 공백 유지 44회.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현성이 증명됐습니다. 동시 양보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현상이었습니다. 숫자는 과장하지 않는다. 1년간의 후속 취재를 정리했습니다. 도쿄 5개 학교 변화 추적, 지하철 양보 빈도 측정, 교사 인터뷰 15건, 학생 설문 500명. 변화가 보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작됐습니다. 도쿄 지하철에서 양보가 15% 증가했습니다. 학교 질서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프레임을 정리했습니다. 도시 마이너스 문화 마이너스 교육 삼각 구조. 인프라가 하드웨어였습니다. 규범이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학교가 업데이트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시는 하드웨어, 시민은 펌웨어다. 한국의 강함은 이 삼각 구조가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공항 인프라, 지하철 규범, 학교 교육.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일본 독자를 위한 제언을 작성했습니다. 배워야 할 3가지. 첫째, 다국어 배려. 외국인을 손님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하는 시스템. 둘째, 약자 우선.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는 철학. 셋째, 정직 상거래. 단기 이익 대신 장기 신뢰를 선택하는 전략. 강함은 배려의 밀도다. 군사력도 GDP도 인구도 아니었습니다.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 그게 진짜 경쟁력이었습니다. 후속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교사 3명, 학생 5명, 지하철 운영진 2명. 협력 취재로 확장됐습니다. 한 한국 교사가 말했습니다. 일본 선생님들이 오신 후 우리도 자극받았습니다.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이 말했습니다. 일본 친구들과 SNS로 교류해요. 서로 배우고 있어요. 지하철 직원이 말했습니다. 노약자석 공백 유지는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는 안내만 할 뿐 강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서울 방문을 했습니다. 한강으로 갔습니다. 노을을 보러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일몰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했습니다. 자전거를 탔습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기록하게 해줘서 고맙다 서울.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회의적인 기자였습니다. 증명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국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을 기록했습니다. 노약자석을 비워두는 사람들. 동시에 일어서는 젊은 등. 정직한 상점의 손. 공항에서 지하철, 교실로 이어진 배려의 동선. 통계로 재현됐습니다. 데이터로 증명됐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를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격은 위기 때 드러나지만 일상이 만든다. 맞습니다. 위기 대응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배려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행. 그게 국가를 만듭니다. 문명은 약자를 먼저 계산할 때 진화한다. 한국은 약자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외국인. 설계 단계부터 고려했습니다. 그게 시스템의 품격이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도시가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강을 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내일 도쿄로 갑니다. 마지막 기사를 쓸 겁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재현성 표를 만들었습니다. 횟수, 시간, 혼잡도, 결과. 삼각 프레임 다이어그램을 그렸습니다. 도시 마이너스 문화 마이너스 교육. 화살표로 연결했습니다. 상호작용을 표시했습니다. 일본 독자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실천 가능한 10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강 노을 사진을 열었습니다. 타임랩스처럼 여러 장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기록이 내일의 표준이 되길. 제 기사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지속에서 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갔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게이트로 갔습니다. 탑승을 기다렸습니다.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메일들을 읽었습니다. 교사들, 학생들, 독자들. 감사 메시지가 계속 왔습니다.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도쿄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최종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품격의 도시 서울에서 배운 것. 리드나는 한국을 미화하지 않았다. 다만 반복되는 일상을 기록했다. 본문을 채웠습니다. 1년간의 여정을 정리했습니다. 데이터, 인터뷰, 변화, 교훈. 결론을 썼습니다. 배려의 밀도가 국가 경쟁력이다. 다국어 표기, 약자 우선, 정직 상거래. 이 세 가지가 도시의 품격을 만든다. 그리고 나는 그 품격이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서울에서 확인했다. 저장했습니다. 편집국에 보냈습니다. 1년간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파랬습니다. 22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취재였습니다. 회의론자가 학습자가 됐습니다. 검증자가 기록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쓸 겁니다. 배울 점을 찾을 겁니다. 국경을 넘어 나눌 겁니다. 도쿄가 가까워졌습니다. 착륙 준비 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서울은 제 안에 남았습니다. 데이터로, 기억으로, 교훈으로. 기자는 세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이 세상을 바꿉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